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컴퓨터와 생활 7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은진 선생님입니다. 네, 5학년 친구들. 지난 6회차 수업에서 저희 목소리 알아듣기 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배웠죠. 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블럭을 조립하면서 앱을 만들고 또 스마트폰 상에서 앱을 설치하는 것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도 같이 앱 인벤터 화면을 켜고 실습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앱 인벤터의 프로그램에 들어왔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레코그나이저로 하겠습니다. 네, 새로 만들어진 지금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여러분 뷰어 화면을 구성해야겠죠? 네, 사용자가 입력할 문장을 이제 음성으로 읽기 위한 버튼과 문장을 지우기 위한 버튼, 스마트폰의 흔들림을 감지하기 위한 가속도 센서, 이제 문장을 음성으로 읽기 위한 음성 변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 1의 속성값을요. 저희 버튼의 이름을 음성 인식하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 저희 레이블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네, 레이블의 속성값도 텍스트를 바꾸겠습니다. 인식된 문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추가해야 될 게 있죠. 바로 미디어에서 음성 인식입니다. 이건 여기 추가하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부분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록 화면을 이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자이너 화면에 지금 음성 인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동작을 설계해 줘야겠죠. 그러면 버튼 1을 누르고 이때 뜨는 블럭들 중에서 언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라는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친구들 어떤 걸 실행해야 될까요? 맞아요. 음성 인식을 호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음성 인식을 누르고 이걸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뭐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음성 인식 기능을 호출하게 됩니다. 즉 이걸 눌렀을 때 음성 인식 기능이 작동이 되게 돼요. 그럼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기능을 했으면 인식된 문장을 이 레이블에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음성 인식이 된 후에 실행돼야 될 거를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레이블의 값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레이블에 텍스트 지정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 값을 지정해 줘야겠죠. 그 결과는 바로 음성 인식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 버튼이 하나 지금 보이죠? 결과가. 이걸 누르면 오른쪽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는 음성 인식에서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이제 블록을 추가하고 레이블, 지정하기 블록, 그리고 음성 인식 결과에 블록을 추가하면 이렇게 레이블의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 블록이 완성됩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간단하게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결을 눌러서 AI 컴패니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DUE KBR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앱멘터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BR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들어진 앱이 뜬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음성 인식하기를 누르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자,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저는 컴퓨터와 생활. 음성 인식이 된 걸 볼 수 있죠.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완전하진 않지만 5학년을 왕년이라고 했네요. 제가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수업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 저희 지난번에는 음성 변환을 했었죠. 즉,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이번에 한 것은 음성을 인식하여서 문장으로 보내주는 거였습니다. 저희 저번에 또 다른 기능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저희 저번 시간에 이론으로도 배웠는데 이제 정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콘 파일을 먼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콘 파일이 혹시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는 경우는 그림판에 들어가서 적당한 이미지를 만들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음성 인식 네, 좀 부족하네요. 그림이. 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별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예 아예 검정 바탕에 노란색 별을 만들어 볼게요. 채우기 단색 색깔을 노란색. 네, 그냥 별표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냥 바탕화면에 이모티콘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아이콘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저장한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 이제 아이콘 파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디자이너 화면에서 미디어가 있죠. 여기서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올려야 합니다. 화면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아이콘을 선택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미디어에 아이콘이 지금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아이콘 파일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디자이너 화면에서 스크린 1에 속성에서 아이콘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이콘이 여기 있네요. 누르고 이 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 파일이 여기에 선택 사항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이콘을 선택하고 네, 확인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음성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이 앱의 아이콘으로 지금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아이콘을 누르고 확인. 네, 지금 등록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 실제로 이 앱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apk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빌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죠. apk 용 QR코드 제공, apk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네, QR코드를 제공, 이걸 선택하면 빌드가 완료되면서 QR코드가 제시되고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인식하여 쉽게 스마트폰으로 apk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QR코드로 apk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pk 생성에 대한 진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바코드 링크가 뜨는데요. 이거를요, 지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요,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앱을 틀어서 코드 인식을 통해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열어서 지금 코드를 인식하니 바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어서 열기가 눌러졌습니다. 자, 보안을 위해서 알 수 없는 출처에서 구매한 앱은 휴대폰에 설치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이럴 때는 스마트폰의 설정을 변경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설정 변경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및 보안 화면에요. 여러분 쭉 내려가시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잘못된 어플을 다운받을까봐 미리 차단해 놓은 건데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직접 만든 앱을 다운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겠습니까가 뜨는데요. 설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손쉽게 앱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기 하면 아까 그 만들었던 앱이 뜨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봤을 때 여러분이 만든 앱이 화면상에서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은 저희 스마트폰 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인식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로 개발된 앱을 실제로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저희가 설치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그전에도 앱이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지 테스트는 했지만 앱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것을 배워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정보 10개명과 스마트폰 중독 탈출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네, 다음 시간에 두 단원의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배울 내용이 많아요. 저희가 근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칠 때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예습으로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대한민국은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못 살죠.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폰에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과연 얼마나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틱 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운전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물 때문인데요. 운전 중에 안전띠는 필수!
스마트폰은 금물이라는 사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때문인데요. 말이 없는 스마트폰 홀리커.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습관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스마트폰은 정보 전달의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장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명 순환의 독약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